안녕하세요. 세미나를 교준 남자 토크아이티 고성 PD입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 제조업의 관점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PLM도 지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PLM 리딩 기업인 PTC의 김진상 이사, 강호철 이사와 함께 어떻게 PLM이 진화하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거 10년 혹은 그 전서부터 PLM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잘 수행을 해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잘 만들어 와서 그리고 제품을 잘 팔았어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이제 기업들이 생겨났는데 지금은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지 되는 시대로 바뀐 지 꽤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PLM도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피드백을 그냥 빨리빨리 반영하는. 그렇죠. 네네. 애자일하게 그렇죠. 뭔가 만드는. 제품 초기의 컨셉 설계에서부터 설계하고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이 전체 분야에 걸친 기업의 어떤 그 프로세스 상에서 사람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이제 PTC의 이제 PLM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정말 같고요. 요즘 보면 이제 제품이 옛날 네네. 제품이 하나 나오면 네네. 몇 년 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 만들면 되는데 네네. 요즘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제품 사이클도 되게 짧아지니까 네네. 지금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들이 기업에서 그러니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빨리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페이스로 막 서로 얽힌 방식으로는 절대 그 불가능하고요. 그걸 어떻게 좀 더 애자일하게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들을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희 PLM의 PTC의 PL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PLM을 한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콜래보레이션, 그 다음에 그 콜래보레이션 안에서의 클로즈 루프 퀄리티, 네. 그 다음에 컨커런트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연구소와 제조가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빨리 연구소의 어떤 그런 제품 정보가 제조나 이런 쪽에 얼만큼 빨리 전달이 되고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세 꼭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시게이트 사례가 좀 있는데 네. 그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나간 시간들을 다 분석을 해봤대요. 그래서 실제 일하는 현장에 어떤 엔지니어들도 있을 거고 관리자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행위들을 그러니까 사용하는 어떤 패턴들을 봤더니 와서 데이터를 찾거나 이런 데 많이 시간을 쏟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PLM으로 가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이 사용자의 노무비를 계산을 해서 노무비를 계산해서 ROI가 나오겠네. 그렇죠. 이 사람이 그 데이터를 찾거나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하는 데 있어서 10%만 시간을 줄여주면 이라는 가정을 세웠더니 그 직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한 수십만 불의 그 ROI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PLM 본전을 딱 뽑은 거 그렇죠. 같네요. 기업에서 제품을 다룰 때 크게 설계 파트와 제조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계와 제조를 어떻게 동일한 제품의 관점으로 잘 연동, 협업시키느냐가 선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일반 제조회사에서 크게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설계 생산. 네. 네, 설계랑 생산. 네, 그렇죠. 이 두 개의 회사는 그룹은 데이터의 포맷이 좀 달라요. 뭐냐면 설계 쪽은 설계 의도에 따라서 그리고 작업 방식에 따라서 제품을 정의하는데 제조 프로세스는 제조 전략에 집중을 하고 작동 방식에 따라서 제품을 정의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제품이랑 제품을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포맷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할 때, 그 다음에 제품 사용해 주기 동안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양쪽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설계에서 완성된 게 제조로 넘어갈 때 항상 보면 제조에서는 데이터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겠네요. 내부적으로 조정 작업이 많이 다시 발생을 포매팅을 하는 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포맷이 다르게 돼. 또 설계에서 제조로 넘어가기 전에 제조는 설계 데이터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품의 출시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당연히 네네. 생기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발생할 때, 설계에서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전달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분리가 돼 있는 경우 이 수작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재작업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네요, 이거는. 크죠. 설계에서는 이봄이라고 해서 설계 중심의 봄을 완성을 하고
제조에서는 제조 중심의 M봄 그리고 P봄 공정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그 기능이 PLM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연관관계를 맺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조와 설계가 이런 연관관계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제조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파트가 설계에서 어떤 파트랑 연관이 됐다는 걸 이해를 하고 제 설계의 의도가 이거구나라고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무슨 효과가 있냐면 자, 설계 정보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제조를 같이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concurrent manufacturing이라고 해서 설계와 동시 제조 계획, 제조 전략을 작성하고 그러면 제품을 출시하는 시간도 앞당겨지겠고 그리고 변경이 어디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이 연관관계를 통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보고 있는 정보가 최신이라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적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윈칠 PLM이 설계와 제조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싱글 소스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 엔지니어링 봄 앞단에는 사실 고객의 혹은 요구사항 관리가 사실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품을 설계를 하니까 그래서 요구사항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제품 정보들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엔 나중에 코스트에 대한 측면들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프로덕트 트레이서빌리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요구 사항서부터 제품 정보, 그다음에 저쪽에 제조 공정까지가 싱글 소스로 연결되고 추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그다음에 처음에 요거를 설계를 전체를 처음에 도입돼 가지고 할 때 이 이퀴벌런트한 것을 이제 뭔가 찾아가지고 매핑 시켜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겠네요. 그렇죠. 수작업의 매핑이 아니라 시스템의 자동화된 매핑이에요. 자동화된 매핑이에요? 자동이 돼요. 폭스바겐 산하인 독일의 만트럭에서 PTC IoT 플랫폼인 싱웍스 기반으로 PLM과 사내 타 시스템들과 연동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PLM 데이터를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계 영역이라든지 제조 영역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 PLM의 주요 사용자,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그렇겠죠. 될 것 같고, 때로는 품질이라든지 서플라이어 체인, 요구사항 관리하는 쪽에서도 PLM 정보를 빈번히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도 있고, 또는 마케팅이나 세일즈 또는 이제 전략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런 사람들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들어와서 PLM 정보를 활용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PLM 정보를 과거에 어떻게 활용했냐 보면은 일부 액세스 PLM의 윈칠 PLM 같은 PLM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는데 자기가 잘 몰라.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은 정확한 정보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아까 시게이트처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은 담당자한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해가지고 나 요거 정보 있으니까 좀 주세요. 또는 메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찾아가지고 다운로드해서 주겠죠. 이미 다운로드하는 과정에 얘는 이미 업데이트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정보에 대한 올드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시스템 안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보려다 보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거는 다양한 시스템에 있는 건데 이 하나의 시스템에서만 보니까 나는 그렇죠. 어떻게 찾을 수가 여기서 없어. 뽑고 여기서 내가 수작업에서도 그렇게 되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이제 싱웍스 내비게이트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런 산재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연결을 해요. 연결해서 그러면 어떻게 디지털 스레드가 완성이 되겠죠. 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하고 이 완성된 거를 그 역할에 맞게 단순화해서 앱으로 제공하는 그 기능이 하나 있고 만트럭도 싱웍스 플랫폼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운데 보면 싱웍스 플랫폼을 사용했는데 처음에 얘네는 되게 애자일하게 그 기능을 확장을 했어요. 단계를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장기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싱웍스 내비게이터라는 앱을 그냥 딱 올려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윈칠 PLM과 연결을 통해서 바로바로 그냥 사용을 했고요. 따로 개발하는 거 필요 없이. 그 후에는 만트럭도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ERP라든지 그 중에 레거시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레거시 시스템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 정보를 연결을 해서 문맥화
디지털 스레드를 완성을 해서 앱을 이렇게 롤 베이스 앱을 만들어서 사용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테스트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싱웍스 장점이 아까 IT 데이터, OT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김진상 이사님이 얘기하셨는데 OT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테스트, 퍼포먼스 기반 테스트 품질을 확인하는 앱이라든지 트럭이 움직이는 경로라든지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앱, 그리고 싱웍스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하는 기술을 통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또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증강현실, 네네. 증강현실을 바로 PLM 정보와 기반 시스템을 다 통합해서 이 PLM이 갖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그대로 그냥 증강현실로 활용하는 이런 미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 상황입니다. 이게 이야. 선순환되면 이게 결국엔 디지털 스레드거든요. 네. 아니 트럭 만드는 회사가 엄청 첨단이네. 엄청 앞서가네. 트럭 만드는 회사가. 뭐 트럭만 기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솔루션도 첨단으로 달리죠. 네. 트럭이 굉장히 고가죠. 그러니까 승용차보다 비쌉니다. 역시. 네. 이상 이제 제가 전반적인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좀 다 아까 세 가지 네네네. 꼭지 그 윈칠 네. PLM, 네. 그다음에 프로젝트 기반으로 하는 거, 그리고 DX 플랫폼 기반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만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같은 요런 이제 그 단계별 접근 네네. 같은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그럼요. 뭐 적용- 예, 네, 하도 네, 기존에 네. 저희 네. 윈치를 뭐 대규모로 사용을 하고 계신 고객이 있는데 특정 부서만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내비게이트를 적용을 해서 그 부서의 어떤 그 사용자들의 어떤 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검증을 하고 네. 거기서 점차적으로 네. 또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웨비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과의 Q&A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스레드는 뉴스그룹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CPU에서 실행 가능한 작업의 최소 단위인데 여기서 디지털 스레드를 하면 스레드는 어떤 무엇을 뜻하는 건죠?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디지털 우리가 스레드는 올해 실타래 그렇죠. 같은 우리가 거잖아요. 댓글도 쫙 달리면 스레드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네. 디지털 스레드는 디지털을 엮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디지털의 시작은 CAD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거를 디지털 트윈을 완성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제조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디지털 정보를 통합을 해야지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디지털 트윈을 완성해서 스레드로 엮는, 그래서 그 스레드를 통해서 우리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역할에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스레드입니다. PLM, MES, ERP를 디지털 스레드로 엮을 경우에 별도의 통합 UI가 필요한지요? 개별 시스템의 로그인이 필요 없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싱글 사인온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싱웍스 DX 플랫폼 자체가 싱글 사인온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엮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싱웍스 플로우라는 커넥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통해서 PLM, MES, ERP, 뭐 더 나아가서는 뭐 구글이나 메일 이런 것도 다 연결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결을 하고 나면 내부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정의하는 공간이 있고 그걸 모델링을 해서 정의를 합니다. 정의된 거를 그 위에 BI 툴과 같은 그 매시업 기능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제조업하는 UI를 작성하는 기능까지 내부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